하루하루 뭔 놈의 세상이 이렇게 빨리 변하는지 나 빼고 다 발전하는 이놈의 세상. 한 주간 어떤 발전이 있었는지 자가발전이 알려드립니다. 이제 발전을 소개합니다. So happy, feeling great. Let's paint our face that screams of the best time, the best time. 'Cause sleeping is your great defense. Open wide now, be the best. 네, 또다시 일주일이 지나서 2주의 발전을 소개하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이발소, 이번 주 발전을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 왜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십니까? 호응하십시오. 어디서 들어가야 될지 몰라서. 네, 어서 오세요. 빨리 네. 들어와.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2주의 발전 이라시아이마세. 계세요? 이라시아이마세. 듣고 있니? 네, 청취자한테 반말을 쳐요. 긍정이가 오늘 유독 기분이 긍정적인 날인 것 같습니다. 예, 날이 하루가 다르게 추웠다가 따뜻했다가 추웠다가 따뜻했다가 이러고 있는데 그죠. 그런 대한민국의 오늘의 발전을 한번 얘기를 해보시죠. 누구 네. 먼저 하실 겁니까? 네, 저부터 또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뭐 한번 해보세요. 네, 제가 오늘 준비해온 소식은 네, 한국에 네. 007이 떴다 그 뭐야? 라는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007이 뭐죠? 007은 그 살인 면허. 네, 아, 007. 네. 골드핑거. 네. 네. 이게 어떤 소식이냐면요. 네네. 우리나라에서 이제 공무원들을 뽑는 시험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7급 공무원을 뽑는 시험에서 7급이요. 7급. 네. 네, 그 시험에 대한 뭐 점수들이 이제 다 기록이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근데 이 시험을 보신 분이 네. 그 나라의 보안을 전부 다 뚫고 공무원의 그 최첨단 보안들을 다 뚫고 들어가서 네. 성적을 조작했다. 사실 왠지 근데 이러면 안 되지만 그 공무원 시험이라고 하면 별로 보안이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왜 공무원 그 아니, 그러니까 경쟁력이 당연히 엄청나고. 그렇겠지만 네. 그게 우리나라 정부가 하는 곳이다 보니까 왠지 이미지가 액티브 X 정도로 보안이 되어 있을 것 같은 느낌. 네. 네. 과거 시험. 과거 시험 정도로. 과거 시험 정도겠죠. 근데- 국간을 열면은 거기 시험 결과가 저장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 수능만 해도 보안이 어마어마한데 그렇죠. 공무원이면 어떻겠어요. 네. 근데 이거를 이분이 다 뚫고 들어가서 네. 자기 성적을 조작을 해서 합격자로 만드는 뚫었다는 게 이제 전산을 해킹해서 네. 합격자로 바꿔놨다는 얘기죠. 예, 그런 거죠. 근데 이 음. 과정이 어떻게 되느냐? 네네네. 흥미롭네요. 네. 발전인가요? 바- 발전이죠? 발전이지. 어마어마하신 분이 이거나 나타났지. 개인적인 발전 아닙니까? 진짜 개인적인 발전이다. 예. 계속 얘기해 보세요. 이분이 어떻게 들어갔냐면요. 네. 일단 서울 그 종로에 세종로에 네네. 정부 청사가 있어요. 그렇죠. 일단 물리적으로 문이 잠겨 있잖아. 그렇죠. 그 패증 같은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도 네. 뚫고 들어갔고 일단 그걸 침입을 어떻게 했고요. 그걸 어떻게 했지? 방탈출 카페를 자주 가시는 분인가 보네요. 그런가? 그리고 네. 그게 저장된 이제 사무실 네. 도어락 비밀번호도 해킹해서 들어갔고요. 아, 오. 네트워크로 들어간 게 아니라 오히려 물리적으로 생각. 야, 007을 했잖아 그러니까 내가. 생각에 전환을 했네. 어. 보통 뭔가 전산에 있는 걸 바꿀 거라고 생각하면 어떻게든 네트워크로 해킹을 했다고 저도 지금 생각이 들었고 그죠. 당연히 아망도도 그걸 얘기를 들으면 그 생각 먼저 했을 텐데 그죠. 아예 물리적으로 그냥 걸어갔다고. 응. 오. 벌써 지금 2단계나 무력화시켰어요. 네. 그리고 그 공무원 컴퓨터 있죠. 개인 네네, 컴퓨터. 네네. 거기를 켜서 네. 또 컴퓨터 잠금을 해제하고 네네. 거기에 있는 그 파일을 열어서 다 이제 자기 점수를 올린 거지. 일단 그 공무원 컴퓨터 앞까지만 갔으면 예. 제가 그 말씀은 자세히 못 드리지만 어쨌든 제가 일하는 곳도 그런 것과 비슷한 곳이 있었던 적이 있어요. 네네. 중공공기관 같은 데서 일을 한 적이 있는데 예. 제 경험상 그런 곳에 있는 컴퓨터들은 오히려 컴퓨터 앞에만 앉으면 보안을 뚫는 건 크게 의미가 없어요. 침입이 어렵지. 아니 그 로그인 윈도우 로그인 비밀번호 뭐 4321 이런 걸로 해고 모니터 옆에 네네. 붙여놔요. 어허. 이렇게 비밀번호 뭐라고. 1QEW324R 아닙니까? 그래 그걸 써놓고 뭐 예. 이렇게 나 대신 좀 로그인해라 음. 이런 것도 있고 심지어 군대 뭐 행정병 할 때도 그런 걸로 공유를 했었는데 왜냐면 그죠. 나 없을 때 누가 들어가야 되니까. 해야 되니까. 네, 근데 아무튼 참 그거까지는 그리고 또 한글 같은 것도 보안 안 걸어놓을 거 아닙니까? 그치 파일도 안 잠궈 놓고 뭐 이러잖아. HWP 걔네들. 파일로 했을 거 아니야. 그렇게 한글 그렇지. 2002로 한 거 아니야? 그럴 수도 네, 있죠. 네. 정부니까 뭐. 한글 2005가 좀 결함이 많았었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아무튼 네. 그런 걸 이제 물리적으로 뚫고 가서 했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 자기 앞에 1, 점수를 2단을 올리고. 했다는 게 진짜 대단하네요. 1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들어가려면 지하철 개찰구처럼 네네. 다 뭐 회찰 네, 찍어야 영찰 되죠. 같이 이걸 다 네. 찍어야 되는데 그거는 체력 단련실에 가보면 안 잠긴 락커룸이 있습니다. 네. 그걸 지금 자세히 알려주시려는 거예요? 어떻게 이거는 들어가는? 뉴스에 다 나온 사실이니까. 아 진짜요? 이게 이제 네. 범죄를 조사를 하면서 밝혀진 그렇죠. 건데 네.
거기서 이제 안 잠겨진 락커룸 가서 네. 하나 쓱 빼갖고 들어가신 아니 거고요. 체력 단련실은 아무나 들어갈 수 있었나 보네. 그거 이제 외부에 있지. 아 그건 외부에 예. 있다. 그래서 그걸 통해 들어가고요. 네네네. 그리고 그 공무원 사무실에 네. 도어락이 있는데 네. 도어락 옆에 비밀번호가 적혀 있어요. 거봐요. 네. 이게 컴퓨터 옆에 비밀번호 적혀 있는 게 아니고 문 옆에 키를 놓고 간 거 아니야? 그렇지. 이게 제가 뉴스로 봤는데 그 눈높이에 적어놨었대요. 그게 왜 그러냐면 청소하시는 분들이 와서 청소해야 청소하라고. 되니까. 근데 이게 진짜 웃긴 거라니까요. 우리나라 이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우리나라 관공서들이 군대 포함해서 다 그래요. 아, 근데 이게 청소하시는 분들도 네. 정규직이면은 네. 그 비밀번호를 알고 있어야 될 패치가 그렇죠. 있겠는데. 출입증이 있을 텐데 네네. 정규직이 아니고 계약직이다 보니까 비밀번호를 그렇죠. 막 다 적어놓는 거야. 그렇지. 그거 쓰고 들어가라고. 어, 그러니까 그냥 주먹국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아마 된통 깨졌겠네 정말 위에서부터. 음. 난리 났겠는데. 그리고 그렇게 들어가서 이제 네. 컴퓨터는 어떻게 뚫었냐? 네. 컴퓨터는 나름 보안이 돼 있어요. 아 반대로 모니터 아래 적어놓은 거 아니에요? 아니야. 이거는 그 시모스라고 해서 네. 그 바이오스에 있는 비밀번호. 네네 컴퓨터를 킬 때 네. 비밀번호를 치지 않으면 네. 컴퓨터 아예 안 켜지는 형태로 네네네. 되어 있는데요. 네. 이제 그분이 어떻게 뚫었냐? 네. USB에다가 네. 운영 체제 같은 걸 가져갔어요. 윈도우 저기구나. 그 비상용 윈도우 같은 거. 네, 약간 그래서 리눅스를 이용한 건데 어. 그 USB를 꽂고 컴퓨터를 키면 네네. USB에 있는 운영 체제가 실행이 됩니다. 네. 그러면은 컴퓨터가 그냥 켜져요 그대로. 그렇지. 그럼 리눅스가 켜지겠죠. 그렇겠죠. 네네. 그리고 그 리눅스에서 컴퓨터에 있는 하드로 들어가서 문서를 켜서 바꾼 거지. 근데 그 뭐 긍정 씨도 조사를 했겠지만 네. 윈도우 일정 버전 이상부터 뭐 7이나 7만 돼도 윈도우 7만 돼도 그 하드 안에 있는 파일들은 다른 운영 체제로 들어갔을 때 말 그대로 리눅스에서 들어갔을 때 못 건들게 보통은 잠궈 놓잖아요. 네. 근데 그걸 건드렸다는 얘기는 한 윈도우가 XP 정도나 뭐 그럴 수도 뭐 이랬겠네요. 있겠죠. 네. 98이라던가. 그런 네. 식으로 이제 다 조사가 돼서 네네네. 이분이 사실은 뭐 이렇게 엄청난 네. 7급 공무원 시험을 본 거는 거의 장난 수준일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네네네. 사실은 우리나라 정부의 보안이 이렇게 허술했다. 허술했다라는 네. 거군요. 이것 때문에 뭐 행정자치부나 이런 데서도 좀 경고를 하기도 하고. 아니 이거 진짜 문책 당하고 누구 잘려 나가야 되는 일이네요. 진짜로. 그러니까 이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피의자죠. 네. 피의자만 조져서 되는 일이 아니고 그렇지. 전체적으로 그걸 그렇게 해놓은 사람을 혼내야지. 그렇지. 근데 이제 네. 그러니까 문을 열어놨다고 해서 거기 들어가서 훔친 건 잘못한 잘못했지만 거죠. 그죠. 잘못한 건데. 근데 문을 열어놓은 사람도 잘못한 게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 그러니까 다른 면에서 잘못인 거지. 이 네. 사건과 상관없이 네네네. 그러면 안 되던 건데 그게 이제 결국 불거져서 터진 거고. 그리고 걔들도 그걸 처음에 시도할 때 그 양반도 대충은 알고 있었으니까 그걸 시도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머릿속으로 그려봤을 거 아니야. 그지 이럴- 이걸 하려고 미리 며칠 전부터 사무실에 그러니까. 전화해갖고 네네네. 그 담당자분은 자리가 어딘지 확인을 하고 네. 몇 층에 있고 다 알아낸 거지. 그렇겠지. 왜냐면 꼬이지 않아야 되니까. 이거를 진짜 조심하셔야 되는 게요. 네. 그 우리가 비밀번호 찾기 질문 있지 않습니까? 네네. 네네. 저 아는 분 지인분은 이런 케이스가 있어요. 그 인터넷으로 말싸움을 막 한 거예요. 네네. 인터넷으로 말싸움을 해가지고 누가 시비를 걸어서. 누가 시비를 예를 들면 은 실장이 저한테 막 시비를 건 거예요. 네. 그래서 야 내가- 너 생일 언제야 임마. 막 시비를 건 거야. 그래서 싸워가지고 내가 얘를 엿먹어야겠다, 네. 엿먹여야겠다 이런 생각에 은 씨한테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 뭐 어디 자가발전인데요. 네. 혹시 출신 초등학교가 어떻게 되세요? 저요? 그거 왜 물어봐? 발전 초등학교인데요. 네. 이렇게 발전 초등학교인데요. 이러니까 네 알겠습니다. 하고 딱 보니까 내 아이디가 다 털려 있는 거야. 비밀번호 찾기 질문이 나의 출신 초등학교는 네. 발전 초등학교 개인적인 이러니까 질문을. 그렇죠. 풀리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처럼 뭔가 이런 보안 의식에 대한 게 네. 굳이 그 사람들뿐만 아니고 좀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좀 약간 허술했던 그런 것들이 맞아요.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자체가 사실 보안 의식이라는 거를 말하기도 좀 부끄럽죠. 그죠. 네, 워낙에 그리고 개인 정보가 공공재가 돼버린 사회다 보니까 이게 중요한지를 모르고 나중에 큰 일로 어떻게 돌아오는지 경각을 못하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네네. 근데 아무튼 그분은 그러면은 그게 궁금하네요. 시험 봤을 때 결과가 어땠을지. 40점대였는데 70점대로 올렸다 그랬나? 그래서 진짜요? 원래 탈락인데. 턱걸이 정도를 해놨구나. 네, 그래서 합격자로 아예 바꿔놓고 양심은 있네. 그래도 턱걸이 정도로 해놓고. 티 안 나게 나름 이렇게 티 안 나게? 했다가 네네. 이제 걸린 거지 결국에. 그게 걸린 건 또 어떻게 걸렸을까요? 이제 다음 날 담당자가 와서 네. 보니까 네. 이상하게 파일이 열려 있는 거야. 컴퓨터를 끄고 가진 않았나 보네. 아니, 컴퓨터를 끄고 가긴 했는데 네네네. 이제 원래 파일이 잠겨 있고 뭐 이런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네네네네. 뚫렸으니까 네.
이상하게 얘가 한번 열려 있었고 네. 최근 수정된 수정이에요. 그런 것도 있었고 그리고 그 문서 파쇄기에다가 얘가 네. 혹시 몰라서 한번 뽑아보고 합격 맞군 이러고 파쇄기에 팟을 하고 간 거야. 아 진짜요? 약간 흔적을 남겨놓은 거지. 아 근데 파쇄기는 왜 쓴 거야? 그 집에 갖고 가지. 그러니까. 그리고 그 좋은 아까 건데 말했잖아. 왜... 그 정도로 대단한 사람은 아니라고. 약간 모자랐네요. 네, 이분이 이제 26살이라고 해요. 네. 생각보다 어리네. 나름 젊으신 분이라 IT 지식을 총동원해서 그러니까 네. 네이버 지식인 정도는 되겠네. 그 정도. 네. 네. 컴퓨터가 뭐가 안 돼요 하면 대답해 주실 정도는 라이브 USB 네. 그러니까 그 USB 하나로 부팅을 될 수 있게 만드는 그 그 운영 체제를 넣은 네, USB. 운영체 그 USB로 부팅할 수 있게 만드는 그 정도 지식이 있다는 것만 해도 어느 정도 컴퓨터에 관심은 있다. 그렇죠. 그냥 근데 관심이 있다지 이 사람이 절대 막 어마어마한 해커다 이런 것들은 아니겠지만 예. 참 재밌는 일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공무원 시험 제 주변에도 이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예. 엄청 절박하대잖아요. 계속 준비하다 보면. 그렇지. 네. 그리고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자기가 도태되는 게 느껴진대요. 그리고 요즘은 그런 뉴스 보셨어요? 혹시 그 고등학교 때부터 아예 대학 진학을 생각을 접고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는 거야. 맞아. 그때부터 아예 네. 준비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고3이 끝나는 그해 공무원 시험을 아예 학원을 쳐버리는 다 거죠. 들어가고 네. 막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26, 27 됐는데 고등학생 애들이 계속 합격하고 있고 그럼 얼마나 그렇겠어요. 그러니까 조급하지.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런 정신 나간 짓을 저지른 것 같은데 예. 사실 근데 이럴 배짱이면은 그냥 다른 일에서 성공할 수도 있지 않나? 뭐 하나 시켜줘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아니, 그러니까 근데 나는 아까 전에 뭐 그걸 이제 7급 공무원 합격으로 바꿔놓은 사람이 있다. 예. 그래가지고 저는 아예 진짜 그 정부 보안 네트워크를 다 뚫고 들어가서 네. 아예 원격으로 해킹해서 파일을 바꿔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랬으면 뉴스가 안 됐을 거야. 네, 그러면 아니 오히려 뉴스가 아예 취시하고 딴 사람이 데려갔다. 네. 그렇죠. 근데 지금 네. 아까 아망드가 말해줬는데 이게 대단한 기술은 아니에요. 그냥 그렇죠. 지금 뭐 컴퓨터 관련 학과를 다니는 대학생 붙잡고 물어보면 다 알만한. 그리고 일반인들 중에서도 컴퓨터 고칠 때는 이게 되게 좋은 방법 중 하나거든요. 네, 그냥 이게 아주 네. 응급조치로 딱 그러니까요. 좋은 거라서 예를 들어서 그런 상황이잖아. 컴퓨터가 고장이 났는데 안 켜져. 켜지는데 안에 있던 파일은 빼내야 돼. 그러면 이걸로 하면 되거든요, 예.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거라서 이게 어떤 대단한 사건이라는 게 네. 이분이 대단하다는 게 아니라 우리 정부의 보안 체계가 너무 이 대단하다. 정도다. 근데 이분이 아마 군필자일 겁니다. 왜죠? 군대에서 이런 걸 자주 하는데. 군대 비밀번호가 다 이래요. 네, 맞아요. 아. 다 이런 비밀번호. 구조야. 자, 제가 우리나라에서 많이 쓰이는 비밀번호 몇 개를 알려드리면 보안 12, 너 잡혀가. 너 검은 보안 사람이 12, 와. 그다음에 검은 옷 입은 사람이 너 아까도 데려온다고. 말했죠. 1Q2W324R 되게 많이 씁니다. 네. 이거. 그다음에 그거 뭐지? 저기 보안 철저. 그런 것도 써요? 타자에다 보안 철저 이렇게 치는 보안 거. 철저. 대단한데? 이런 비밀번호 굉장히 많이 쓰고 1, 2, 3, 4는 굉장히 안 쓰죠. 네. 그래서 4321을 써요. 네. 보통은요. 머리 근데 이것도 썼네. 그렇고 지금 아까 말한 대로 그 왜 우리 가끔 이발소 이슈에도 나오듯이 예. 마이크로소프트가 우리나라 정부에 뭐 윈도우를 더 이상 지원하지 않겠다고 했다. 뭐 7, XP 이런 거 지원 끝났는데 업그레이드 끝났다. 그거는 사실 전 세계적으로 공표를 했는데 우리나라 정부가 막 쫄라서 연장 해줘. 지원해달라. 해줘. 이런 거 할 때 우리가 막 통탄스럽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사실 이런 데서 지금 돌아오는 것 같아요. 음. 이런 결함이 옛날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 윈도우 7 아니 XP면은 거의 2000년도 초반에 나온 운영 체제죠. 그렇죠. 99년도에 나왔던 것 같은데 최초로 나온 게 2001년. 2001년? 네. 아무튼 2001년도부터 지금 10몇 년이 지난 운영 체제를 아직 컴퓨터가 쓰고 있으니까 그때 보안 체계는 이미 네이버에 검색하면 다 나온단 말이죠. 그럼요. 그런 결함들이 얼마나 지금 열려 있는데 그걸 인지하고 있지 않다는 게 진짜 슬픈 일이네요. 네. 네, 화가 나네요. 네, 그래서 네, 왜냐면 제 주변 사람들이 지금 공무원 준비하고 있는데 예. 네. 거기다 너도 장난질을 나도 했으니까. 아니 너도 나도 정부청사 들어가서 한번 들어가 보다 나왔다 이러는 거 아니야? 방탈출 카페 잘 가시는 분이면 아마 재밌는 시도가 되지 않을까. 아니면 아니 말 잘못했다. 또 범죄를 조장하는 그래, 그런 범죄를 있으니까. 조장하면 안 되니까. 네. 다만 네이버 중고나라 같은데 이제 뭐 정부청사 폐찰팝니다. 네. 그래서 이름 지금, 부분 잘 지웠고요. 네, 지금 말씀드린 루트는 이미 네. 다 탄로가 났기 때문에 이제 포기하시고요. 생각하시는 분들은 다른 루트 생각해 보라는 네, 거야. 네 그리고 다른 정상적인 루트로 공무원 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아, 근데 참 이런 사람들이 공무원이 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예, 우리나라 공무원이 되려고. 그렇지. 속상하네요. 왜 창의력 대장인데? 나름 똑똑한 것 같아요. 그치, 이런 네. 분이 그렇지. 그러면 일처리를 어떻게 하셨을지 모르겠네요. 예. 네, 효율성을 생각하셨겠네요. 그 되신 다음에. 그럴 수 있겠죠. 네,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네네. 우리나라 정부가 네.
한 20대 청년에 의해서 뚫렸다. 보안 체계가 무력화되었다. 표현이 그래서- 조금 위험하지 않으십니까? 아 정말 무력화되었다. 네. 그래서 고상하게 말했구만. 굉장히 여기 고상한데. 이 보안 체계에 대한 어떤 시급한 조치가 필요하다. 네, 아니, 이런 난- 소식 가져왔습니다. 그쪽 뭐 그 책임자 이렇게 해서 내린 줄줄이 다 잘라냈으면 좋겠어요. 전 안 잘라도 되니까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뭐 예. 아무튼 참 슬프네요. 발전이지 이걸로 인해서 자극을 받았을 테니까. 그렇지. 네. 2차 발전을 기대하면서 네. 다음 소식을 발전 한번. 기대하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 다음 누굽니까? 소식 누굽니까? 너 해보세요. 네, 전데 이렇게 갑자기 넘어가는 건가요? 네, 이번에는 저 아망드가 한번 이번 주의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스북 이야기인데요. 네. 자꾸 네. 그만 갖고 와요. 페이스북, 지분 있어요? 페이스북. 제가 항상 페이스북 발전 소식 갖고 오잖아요. 네네. 이번에는 페이스북에 퇴보하는 소식을 한번 퇴보예요. 가져왔어요. 퇴보요. 네. 네, 퇴폐이발소네요. 네, 그래서 페이스북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요. 페이스북이 뭐 누가 말해도 명실상부한 전 세계 최고의 SNS 아닙니까? 그렇죠. 정복자죠 이제. 근데 페이스북이 요새 그런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뭔가요? 페이스북이? 네, 뭐냐면 네. 페이스북을 사용 중인 사용자들이 사생활 공유를 꺼린다. 이런 난관에 부딪혀 있어요. 아, 그러니까 뭔가 이제 그 계속 성장해 나가고 있지만 네. 어떻게 보면 큰 벽을 하나 만났군요. 그렇죠. 그리고 네. 페이스북의 신규 가입자 그 곡선을 봤을 때 그 네. 네. 곡선도 이제 정체기에 들어갔나 네, 보네요. 정체기에 들어갔고 성장률이 줄어들었고. 네, 성장률도 줄어들고 그다음에 페이스북이 돈을 버는 게 그 사생활을 팔아서 어떻게 보면 광고를 만들어낸 다음에 그걸 파는 거잖아요. 네네. 네. 그런 것들을 고민에 빠졌다. 이런 소식을 갖고 와봤습니다. 근데 그 회원이 성장 곡선을 안 그리는 건 네. 예. 조금 어떻게 보면 확대해서 페이스북을 대단하다고 생각해서 해석하면 네. 이미 전 세계에 가입할 사람들이 다 가입했다라고 볼 수도 그렇죠. 있지 않을까요? 포화 상태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네네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뭐 이건 좀 다른 얘기긴 하지만 페이스북이 그때 옛날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그 뭐 구글의 룸 프로젝트나 뭐 네. 페이스북의 인터넷.org 뭐 이런 네네네. 프로젝트를 통해서 인터넷이 안 되는 오지에 진출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조건 새로운 사용자들 받으려고 그렇죠. 하는군요. 새로운 시장이 개척되는 거죠. 음. 그러면 전 세계 인터넷에 지금 3분의 2 정도 전 세계 3분의 2 정도는 인터넷이 아직 안 되는 곳인데 네네. 우리는 간택 받은 데서 살고 있는 거지. 그렇죠. 근데 3분의 2 정도가 인터넷이 안 되는 공간인데 거기서 이제 새로운 시장을 개척을 하려고 하는 거죠. 페이스북이나 구글 입장에서 그런 인터넷 그 배포하는 확대하는 인터넷을 세계를 확대하는 게 꼭 그 지구 인류에 공헌하는 느낌보다는 마치 그 먹거리 사업이죠. 80년대 그 광산에다 투자하는 것과 마찬가지네요. 새로운 광맥을 찾는 거군요. 널 위하는 거야라고 하면서. 원래 광산 사업도 다 그렇게 했었어요. 네, 그렇지. 아무튼 이게 지금 그러면 여러 가지 난제가 겹친 거지만 사용자도 늘고 있지 않고 네. 그 와중에 기존에 있던 사용자들도 사생활을 공유를 안 한다. 네. 그래서 사생활 공유로 이 사람들은 왜 안 하나 네. 이런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한번 찾아봤더니 아이러니하게도 네. 페이스북에 친구 찾기 기능이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페이스북이 그렇죠. 무섭게 잘 어마어마해. 돼 있잖아요. 뭐 이렇게 메일 한 번 주고받은 거래처 사람도 페이스북에 떠버리고 거의 이상가족 상봉도 시켜줄 기세요. 거의 그렇죠. 북한에서 페이스북을 할 수 있다면 거의 이상가족 상봉도 될 수 있는 진짜로. 그랬을 거예요. 그 정도 그 친구 찾기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네. 친구 찾기가 너무나 잘 되다 보니까 음. 내가 진짜 친구가 아니더라도 페이스북 친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아,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사생활을 공유하기가 꺼려지는 거죠. 이게 페이스북 입장에서는 그 어떻게 보면은 이거를 뭐 양날의 검처럼 네. 사용자를 늘리고 사용자의 유대 관계를 늘리는 굉장히 좋은 알고리즘인데 네. 그렇죠. 이게 어떻게 보면 수익의 근간이잖아요. 이것 그렇죠. 때문에 사람들이 유입되는 건데 핵심이었지. 네. 이게 너무 좋아지다 보니까 오히려 독이 사람들이 되고 이제 있어. 그렇죠. 가입은 하는 거 유입은 되는데 네. 유입의 이유긴 하지만 막상 유입되고 나서 자신의 정보 공개를 안 하는 이유가 되는. 그렇죠. 네. 그 저번에도 그렇긴 했네요. 그렇죠. 생각해보니까. 페이스북에서 요새 그 페이스북에 들어가면 뭐 어떤 생각하세요? 뭐 이런 말에 그 계속 입력을 물어봐요. 할 수 예. 있잖아요. 예. 예. 그 입력한 게 언젠지 기억나세요? 최근에 저는 안 했어요. 거의 거의, 기억이 안 나실 네. 거예요. 년이 넘어가는 것 같아요. 네, 저도 며칠 전에 세차해야겠다라고 한 걸 기억이 나긴 하는데 그게 진짜 한 몇 달 만에 쓴 그 글이었거든요. 글이었어요. 네. 거기 쓰는 건 마치 어떤 내 회사나 예를 들어 네네. 이런 공지사항 방에 글 쓰는 느낌이라. 약간 아, 그런 함부로 느낌. 쓰면 안 되고 어. 보통은 쉐어하기로 모든 커뮤니케이션을 다 해야 되는. 그 그렇지. 옛날에는 나만의 공간에다가 작게 말하는 기분이었는데 요새는 약간 샤우트아웃 하는 말 그런 느낌이에요. 그렇지, 그렇지. 그런 느낌으로 맞아. 야 여기 봐라 이런 느낌이지. 그
지난주에 나왔던 바람의 나라에서 사자우를 하는 그런 느낌. 글이 올라오면 약간 어머 얘 봐 글 썼어. 네. 이런 거 같은 그런 느낌인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페이스북에는 점점 들어갈 때마다 페이스북에 뉴스나 아니면 뭐 볼거리들만 올라오는 그렇죠. 다른 플랫폼에서 공유된 것들.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다른 플랫폼 봉봉 같은 데서 심리 테스트를 한다거나 뭐 뉴스 기사나 뉴스 기사를 공유받는다거나 네. 이런 것들이 주로 이제 페이스북에 소비하는 콘텐츠가 되어가다 보니까 네. 이제 사용자의 개개인에 대한 성향 파악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네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저도 최근에 페이스북에 들어가서 누군가 제 친구 지인의 개인적인 얘기를 본 게 그러니까 타임라인에서 예전엔 친구들의 일정을 볼 수가 있었는데 네네. 요즘은 페이스북에 들어간다는 건 뭔가 그냥 시간 때울 재밌는 것들이나 음. 웃긴 것들이나 이슈를 보기 위해 들어가는 게 제 무의식에 들어와 있네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뉴스나 정보가 아니라 사생활을 공유하는 수치가 작년 이맘때에 비해서 21%나 감소했다고 하더라고요. 엄청난데. 그러니까 21%면 진짜 거의 망한 거지. 페이스북 입장에서는 돈이 10만 원이 있었던데 8만 원밖에 못 버는 거야. 그렇죠. 페이스북에서는 굉장히 큰 손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거든요. 그게 공유가 안 되면 사용자들 입장에서 사용자의 정보를 알아낼 수가 없으면 네. 아까 말한 대로 광고를 100% 매칭을 점점 힘들어질 테고 그렇죠. 그러면 광고주들이 그 내용을 모르지 않을 테니까 네. 결국 다른 광고 플랫폼으로 넘어가겠죠. 아니면 나한테 맞지 않는 광고들이 나오게 되니까 사용자들은 오히려 이게 반대로. 공해로 느끼고 떠나가게 되겠죠. 광고 효과가 낮아지겠지. 반대로 네. 페이스북을 떠나거나 그렇죠. 사용자가.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가고 있나 살펴보니까 스냅챗이나 인스타그램 같이 더 프라이빗한 그 네. SNS로 이동하고 있는 게 이제 곡선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페이스북 그래서 요새는 만나보면 옛날에는 너 페이스북 해? 라고 물어보면 한 열에 9명은 페이스북 나 해? 라고 네. 했는데 오히려 요즘은 페이스북을 탈퇴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저도 요즘 고려하고 있습니다. 저는 페이스북이 뭐 배터리 너무 많이 먹어서 지운 적은 있는데 저도 지워져 있어요. 네. 그러니까 가입은 되어 있지만 네. 지워져 있죠. 그 페이스북 사실은 요즘은 페이스북 해라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요즘 그렇게 물어보면 요즘 페이스북을 누가 해라고 얘기를 하죠. 오히려 뭐 네. 인스타그램이나 뭐 이런 새로운 플랫폼으로 돌아오고 있는데 예. 이게 왜 각광을 받고 있느냐? 인스타그램에서는 굳이 내가 모르는 사람이랑도 유대관계를 맺을 수 있어요. 그렇지. 진짜 내 친구가 아니더라도 네. 오히려 그게 더 사생활이 보호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냐하면 아예 모르는 사람들이랑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렇죠. 애매하게 아는 사람들이 아니고. 네. 그러니까 인스타그램이나 그다음에 스냅챗 같은 경우는 아예 진짜 완전 프라이빗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쪽으로 점점 10대들은 아예 이쪽으로 몰리게 되는 거고. 그래서 점점 이쪽 플랫폼이 확장이 되고 있는데 네. 그나마 다행인 것은 페이스북이 인스타그램을 갖고 있다는 게 다행인 점이죠. 그러니까 그렇지. 넘어가고 있지만 결국 우리 품 안에서 놀고 있다는 위안을 삼고는 있을 수 오른손에서 있는 왼손으로 넘어가는 건데 지금. 근데 문제는 인스타그램이 이제 트렌드에서 뒤처지면 끝나는 페이스북은 갈 이제 데가 없어. 이제는 갈 데가 없는 네. 거죠. 만약에 또 새로운 업체를 인수해서 할 수는 있겠지만 페이스북이라는 이름으로 뭔가 명성을 이어가기는 이제 그렇죠. 힘든 그런 그렇죠.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네, 말씀하세요. 네, 그래서 페이스북에서 여러 가지 기능들을 도입하고 있는데 네. 이것을 말씀드리려고 오늘 소식을 갖고 와봤습니다. 어떻게든 발전으로 이어가려고 하고 있군요. 네, 페이스북에서 그 온디스데이라고 온디스데이라고 해서 오늘, 작년 오늘, 네. 재작년 오늘 이런 기능들을 그것도 갖고 너무 짜증나. 자꾸 와. 이런 기능들을 도입하는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 소식 갖고 와봤는데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내가 작년에는 내가 이런 글을 썼었지. 네. 그러니까 여기서는 딱 내가 정보를 공유하거나 이런 것들은 안 떠요. 네. 그 내가 쓴 글, 그다음에 그러니까 내가 인스타그램에 올린 거, 내가 나랑 친구가 된 거, 나에 관련된 그러니까 것들 쉐어한 거 말고 내가 창작한 크리에이트한 것들만 올라오는군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작년엔 내가 이랬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 그걸 다시 공유를 하면서 뭐 작년에 내가 이랬어 이런 것들을 다시 사생활로 만들어내는 네네네. 이런 것들이 다시 선순환이 될 수 있게 하고 그다음에 페이스북 라이브라는 것도 도입이 됐거든요. 생방송이요. 네. 근데 이게 지금 원래는 그 유명 인사들만 할 수 있던 거잖아요. 이발소에서 한번 다뤘지만 네네. 셀럽들만 쓸 수 있는 기능이었는데 맞아요. 예. 전체 사용자들 대상으로 공개했죠. 공개가 됐어요. 그래요? 저도 주로 이제 요새는 좀 많이 하지 마. 썼는데 네. 하지 말라고. 제가 맨날 뭐 긍정이 네. 팔 씨름하는 거 네. 제가 그 찍어서 올렸거든요. 굉장히 인기가 많았어요. 근데 그게 라이브예요. 라이브예요. 그리고 이후에는 영상 콘텐츠로 남아 있는 그렇죠. 거고. 그거 그렇죠. 우리 엄마가 좋아요 눌렀어. 제가 긍정이 네. 어머님이랑 페이스북 친구거든요. 또 긍정님 어머님은 뭐 유명하시죠. 네, 그래서
반성하십시오. 죄송합니다. 제가 긍정 씨를 처음 만났을 때, 예. 긍정 씨랑 아망들을 처음 만났을 때, 네네. 우리 페이스북 친구가 됐잖아. 네. 그럼 우리 알 수도 있는 사람의 이제 누군가 이름이 떴어요. 네. 그리고 제가 올린 우리 3명의 글에 그 긍정 씨 어머님께서 좋아요를 누른 거야. 그래서 다음 날 카페에서 제가 셋이 만나가지고 누구가 누구야? 그 여성분은 누구니? 그 존칭 안 쓰고 그냥 바로 그냥 이름이 누구야?라고 얘기를 여자 했더니 이름이니까. 여자 이름이 누구야?라고 그래서 저는 긍정이의 뭐 여자친구라던가 그리고 보니까 이제 긍정 씨를 제가 집착할 때 이제 한창 밑으로 내려보니까 긍정 씨가 다 좋아요를 누르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사귀시는 분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했더니 긍정이가 이렇게 절 쳐다보고 우리 엄마인데요. 아니 그때는 제가 그 연배 있으신 분이 SNS를 한다는 게 엄청 많지 충격이었어요. 않았을 때라서 저는 그 예. 어머니라는 얘기를 듣고 장난하는 줄 알았어요. 저한테 무안을 주기 위해서. 나쁜 그렇습니까? 새끼. 넘어갑시다. 네, 아무튼 그 라이브라는 거도 예. 그나마 이제 지금 이런 라이브형, 영상형 콘텐츠들이 다른 매체에서 먹히는 걸 알고 있으니까 페이스북이 도입을 함으로써 또 새로운 개인의 콘텐츠를 만들게 만드는군요. 그렇죠. 근데 이제 동영상을 찍어서 공유를 하는 거는 예. 이미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사용자한테 실증을 느끼는데 지금 나의 사생활을 공유하는 그런 어떤 방법을 제공을 해준 거죠. 실시간으로. 그렇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다시 사생활을 공유하는 내가 글 쓰는 거 이제 요새 누가 글 써요? 맞아요. 다 동영상으로 찍고 그냥 그렇게 넘어가죠. 그런 식으로 공유를 할 수 있게 이제 페이스북이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재밌네요. 그럼 전에 제가 이제 잠시 영상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특집에서 네. 그때 페리스코프나 이런 걸 봐서 제가 가끔 맛집 갔을 때나 이럴 때 페리스코프를 켜고 먹어요. 다들 아시겠지만 제가 혼자 맛집 돌아다니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예. 옆에 켜놓고 혼자 이제 대화를 한단 말이에요. 대화를 하면 부끄럽잖아 밥 먹으면서. 그래서 찍어놓고 저는 이제 다른 페리스코프 계정을 가지고 가서 거기서 채팅을 같이 해요. 슬프다. 자작극하는 거예요. 아니 자작극이 아니라 사람들은 알아요. 내가 지금 이걸 먹는 사람의 계정이 이 영상 계정이고 글을 써서 올리는 건 이 사람이 같은 사람이다라는 거를 이제 아는데 어쨌든 왜냐면 밥집에서 야 이거 맛이 없네 이렇게 내놓고 말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지. 근데 아무튼 외국인들의 반응이나 이런 게 되게 좋았거든요. 불특정 다수에. 근데 이제 굳이 그런 걸 쓰지 않아도 엄청 유명한 페이스북 자체에서 사람들을 걸러가면서 보여주는 매체를 또 진행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것들 제쳐놓더라도 네. 페이스북도 있고 인스타그램도 있고 트위터도 있고 스냅챗도 있고 왓츠앱도 있고 수많은 SNS들이 있다 보니까 예. 사용자들이 조금씩 이제 지쳐가는 것 같은 수순에 이제 들어가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러네요. 제가 이번 주에 갖고 온 소식은요. 네. 어떻게 보면 발전은 아니고 퇴폐 이발소긴 한데 페이스북이 페이스북 사용자들의 그 사생활을 공유하지 않는 것에 대한 네네. 고민을 안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좋습니다. 페이스북 힘내십시오. 싸이월드 같아. 약간 그런 느낌도 있어요. 근데 싸이월드보단 길게 가겠죠. 그렇겠죠. 갖고 있는 게 많으니까. 페이스북한테 힘내세요라는 얘기를 하는 날이 올 거라고 생각은 안 했는데. 페이스북 힘 좀 주세요. 네, 저한테 힘 좀 주십시오. 네. 자, 우리도 나중에 자가발전 그 공개 방송 같은 거 페이스북에다 켜놓고 해보자. 공식 계정에서 되지 않을까? 페이지에서? 그럼 또 우리 엄마가 좋아요 누른단 말이야. 지금 한번 해볼까? 아니 지금 뭘 해? 네, 알겠습니다. 네, 제 이발소로 넘어가세요. 네. 저는 이게 참 참신한 소식을 갖고 왔습니다. 어제자 날짜로 나온 이제 뉴스인데, 그 일본에 있는 소식이에요. 그 이지메라는 단어가 왕따 아니에요? 왕따. 네. 그 왕따라는 문화도 사실은 이게 얘기가 여론이 있지만 어쨌든 일본에서 제일 처음 시작한 문화라는 게 정설이란 말이에요. 아 그래요? 네, 이지메라는 단어도 일본에서 나온 거예요. 네. 그냥 괴롭히다라는 뜻의 일본어인데. 일본에서 나온 거겠지 일본어인데. 아니 그러니까 그렇지. 또 천재인데. 개념이. 그러니까 그런 뭐랄까. 사회 문제로 두각된 게 일본에서 처음 용어가 그래, 너 제정됐다는 말 되게 거지. 잘한다. 네. 너 사회자 해라 임마. 그렇습니다. 이지메 근데 그게 이제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건 괴롭히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죠. 예. 근데 막 어떤 방식으로 괴롭히고 모두 얘랑 놀지 마. 얘랑 너 놀면 너도 왕따야. 이런 방식의 그런 정립이 된 게.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 이지메 방법론을 제시한 게 일본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 긍정이랑 제가 당했었어요? 아니요, 은실장을 이주매 하고 네. 있죠. 예. 너네 나 괴롭히지 마라. 아직도 못 깨닫더라고 근데. 근데 이제 이게 사회 문제로 특히 일본은 엄청 심해요. 예. 그리고 자살에 대한 것들도 일부러 원인이? 언론에서 공개를 하다 보니까 어린 나이에 자살하는 이지메 때문에 괴롭힘 어우. 때문에 자살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이 문제로 두각이 되고 있는데
일본의 치바현 네. 가시와시 그러니까 시에서 이 학생들 왕따 방지를 목적으로 이 라인이나 트위터나 방금 얘기 나온 페이스북 이런 것들을 감시하는 프로그램을 학부모들한테 배포를 합니다. 이거 우리나라에 있는 거 아닙니까? 아 조금 달라요. 선진 문물을 또 이렇게 네, 그 역수입하는. 시에서 직접 학생 그러니까 시에서 지금 이게 어떤 식으로 배포가 되냐면 시내 5개 중학교를 선정을 하고요. 네. 시범 학교. 그리고 거기서 올해 그러니까 이제 3월이니까 올해 신입생들한테 그리고 신입생 학부모 대상으로 동의한 학부모랑 학생들한테만 네. 이걸 이제 시범적으로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요. 네. 뭐 아까 말했듯이 이제 우리나라의 언론에도 아직 공개가 된 게 아니라서 자세한 내용은 어떤 프로세스로 돌아가는지 모르겠지만 네네. 아무래도 프로그램 그 앱을 핸드폰 깔아서? 자체 앱을 본다는 걸 보니까 안드로이드 대상으로만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겠죠. 네. 네. 근데 이 모니터링 전용으로 된 앱을 이제 학생 폰에도 깔고 학부모 폰에도 깔고 네. 각자 인증을 다 받은 다음에 그 상태에서 학생이랑 학부모가 동시에 그 앱으로 들어가면 그 앱이 알아서 지금 학생 폰에 깔려 있는 트위터나 뭐 메신저들 전부 다 네. 소통하는 메신저들을 전부 다 봐서 여기 안에 있는 대화 내용을 그냥 훑어요 다. 그래서 사전에 서버에 입력되어 있는 그 몇만 단어 정도가 들어있대요. 네. 그 폭행, 학교 폭력이나 관련된 관련된 단어들. 이런 우려 단어들이 있으면 예. 부모님한테 이렇게 알림이 와요. 지금 너의 지금 자식이 이런 걸 쓰고 있다. 이런 단어들이 오가고 있다 대화에. 근데 이제 학부모는 또 이거를 대화 전문을 볼 수는 없고 어떤 단어가 사용되고 있다는 것만 알려준대요. 이게 되게 참신하죠. 네. 참신한가요? 왜냐면 더 무서운 거 아니야? 근데 이걸 내용을 보여준다고 하면 지난번에 우리 왜 프랑스 인권 관련돼서도 얘기가 네. 나왔었지만 그때 당시에도 뭐 이게 왈가왈부가 많았잖아요. 프랑스가 정반대네요. 네, 정반대의 행보인 거죠. 어떻게 예. 보면요. 프랑스에선 정부가 야, 네 자식이지만 네 자식의 인권이 있어. 이걸 보호해줘야 해라는 결정을 내렸다면 이제 일본에서는 뭐 인권도 중요하긴 한데 동의한 거니까 애들 보호가 더 우선이니까 키워드는 알려줄게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도 이제 그걸 우려했는지 프라이버시를 우려했는지 대화 전문을 보여주지는 않고 네. 키워드들이 몇 번 이렇게 오갔다. 몇 번의 키워드들을 썼었다 정도의 내용을 보여준다고 하네요. 예. 그게 보내졌다는 거는 그 학생 입장에서는 모르는 거죠. 동의를 했으니까 내용은 알고는 있겠죠. 짐작은 이게 하겠지. 가고 있을 거라는 생각은 하겠죠. 자기가 얼마나 욕을 했는지는 모르겠지. 아니 이게 제가 좀 걱정이 되는 게 이런 방식의 필터링의 문제점이 네. 대화의 맥락은 보지 않고 그냥 네. 그 단어가 들어가 있으면 바로 알림이 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뭐 이렇게 뭐 띄어쓰기를 잘못했다거나 뭐 일본어에서 그런 게 통용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예. 띄어쓰기를 했다거나 이런 것들에 걸려서 그냥 같이 일본어는 간다거나. 띄어쓰기가 없습니다. 그- 안 쓸 거예요 문서에서는. 네네네. 근데 이제 무슨 말인지는 알아요. 네네. 우리나라에도 그런 네. 게 있었는데 그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약간 그런. 미성년자 우리나라도 네. 비슷한 서비스가 있잖아요. 네. 그쵸, 미성년자분이 그건 이제 동의해서 부모랑 하는 거죠. 물건을 판매할 때 네네. 몇 시 발송 이거 보냈는데 시발이 이제 부모님 핸드폰으로 전송이 된 거야. 네네네. 그것 때문에 많이 혼났다고. 그러면 짜증나지. 그리고 이거는 솔직히 오해하려면은 뭐 시 골뱅이 발 이렇게 쓰면 돼요. 그러니까 시발이나 네? 욕이나 네? 이런 것들이 아니라 어쨌든 이게 제 생각에는 지금 예. 어떤 의도였는지 저는 대충은 느낌은 가요. 왜냐면 이걸 처음에 학기 초에 동의를 받은 다음에 설치를 해놓잖아요. 네네. 그리고 잊고 그냥 학교 생활을 하면 그렇죠. 내가 따돌림을 당하는 순간에 네. 그 보통 제일 어려운 게 이제 학생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선생한테도 말을 못하고 부모님한테 또 그러고 이르지를 못하고 그렇지. 그러니까 누구한테 알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네네. 근데 이거를 그러니까 반자동적으로 그냥 알림이 가게 만드는 거죠. 지금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는 거를. 그 정도만 네. 돼도 될 것 같아요. 이 대화, 그러니까 계속 걱정이 되는 게 네. 특정 키워드를 통해서 이게 문맥을 파악하는, 아니 그 이런 대화의 질을 네네네. 판단하는 게 아니고 네. 이 대화의 문맥을 파악을 해서 네. 그 이게 대화가 지금 현재 네거티브한 대화를 하고 있는지 포지티브한 대화를 하고 있는지 정도는 파악이 가능하거든요. 현재 그쵸. 기술로도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뭐 지나치게 네거티브한 대화들이 이어져서 간다. 그러면 뭐 알림이 간다거나 그런 식으로 돼야지 뭔가 얘가 이런 단어를 썼기 때문에 부모한테 알림이 간다.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역으로 뭐 생각하면 아니 지금 치바현이라는 곳이 그렇게 좋은 저기가 아니기 때문에 왜 어째서? 아니, 비판한 건 아니고 아무튼 이 정부에서 이걸 지자체에서 이걸 시행했다는 게 예. 그렇게 크게 전문적인 기술을 도입했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이런 유의 앱들은 뭐 우후죽순 많이 나오니까 네네. 그런 유의 앱 중에 하나랑 손을 잡고 배포를 했다는 게 아닌가라는 예. 생각을 하는데 뭐 조금 이제 특이한 것들을 더 얘기 드리자면은 앱이 찾는 단어가 이제 단순히 괴롭힘이나 뭐 욕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네.
이 뭐 원조 교재라던가 오. 술이나 담배 같은 키워드들도 하고 그리고 학생들이 줄여서 쓰는 건 일본도 우리나라랑 마찬가지로 별다줄이에요. 뻑뻑. 네. 아, 진짜요? 네, 별다줄이에요. 별거 다 줄이는. 네. 그리고 걔네들은 그 뭐야 이모지랑 키보드 방식이 있어가지고 네. 영어로 주로 줄여요. 영타로. 키보드가 알파벳으로. 네, 알파벳으로. 예. 그런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다 잡아낸대요. 그래서 4만 단어 정도가 들어 있고 네. 그런 것들로 방금 아망드가 얘기한 대로 이제 단어 기반으로 해서 하는 거다 보니까 뭐 그런 문제점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은 네. 뭐 그 선에 있어서는 부모님께서 그 알람을 받아보는 부모님께서 알아서 선을 긋지 않을까. 뭐 예를 들어 우리 부모님만 해도 뭐 욕을 하거나 이런 것들은 크게 신경을 안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네. 됐구나. 그래서 지금 이 모양이 꼴이 부모님한테 됐지만. 욕을 한다고요? 아니 부모님한테 욕은 안 하죠. 어. 근데 어쨌든 이 사람이 지금 근데 아무튼 그런 것들을 걸러내는 것들 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대화가 커뮤니케이션 아니 대화가 생기면 일본 내에서 부모님이 자식이랑 대화를 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런 걸로 해결될 수 있기를 지금 기대를 하는 것 같아요. 가정 안에서 대화로. 대화의 수가 더 늘어날 것이고 음. 이제 단순히 계속 쓰는 단어인지 예. 아니면 진짜 피해를 받고 있는 것인지를 유추할 수 있을 만큼 단어의 수로 그걸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많이 쌓이면 그런 것들을 기대를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걸 갖고 온 이유는 지난주에 프랑스 정부가 이제 온라인상에서 부모 자녀 간의 자유권 논쟁에 대한 것에 비해서 너무 상반된 발전을 하는 걸 같은 느낌인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흥미로운 주제인 것 같아서 갖고 왔습니다. 우리나라도 말씀하신 거랑 비슷한 게 있는데 이거는 그 부모님이랑 자제분이 그냥 따로 부모님이 방 강제로 그냥 설치시켜주는 아니에요. 그런 앱 아니었어요? 아니요. 대리점에서 미성년자한테 스마트폰을 판매할 때 아, 필수로 맞다, 깔아야 맞다. 합니다. 그때 뭐가 깔리죠? 그거? 그 부모님이 감시할 수 있는 게 깔리는 건데 오. 방통위에서 아예 법적으로 이걸 그럼 우리나 이건 역수출하는 느낌인데 약간.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우리를 좀 그 제가 미성년자인 지가 엄청 오래돼가지고 네, 몰랐어요. 제가 예. 미성년자 때 이런 게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요. 우리는 애니콜이었지. 그렇지. 걸면 걸리는 걸리버였지. 아무튼 이거 같은 경우도 그런 비슷한 방식으로 필터링을 하나 보네요. 그런가 봐요. 음. 그 아까 아망드가 말한 것처럼 맥락을 위주로 해서 이게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요 정도만 보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나. 근데 맥락을 하는 건 진짜 나름 고등 기술 아닙니까? 알파고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겐? 하나밖에 못 둔다고 걔는. 아 그런가? 뭐 좋습니다. 아무튼 저는 이제 이게 대단히 사실 지난번에도 그랬지만 네. 프랑스 쪽에서는 저는 자식들의 인권을 보호해 준다는 쪽을 옹호하긴 하는데 일본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이 왕따를 당하는 경우가 많대요. 이 메신저로 왕따를 당하는 경우가. 메신저 네. 막 단톡방 초대 못 온라인으로. 받고 뭐 이런. 아니 단톡방에 초대를 해놓고 괴롭히는 거죠. 반대로. 아 카톡 지옥. 네, 너 여기서 나가면 안 카톡 돼. 감옥 이런 너 것처럼. 여기서 나가면 너 왕따인 거야. 네. 뭐 이런 것도 있고 아무튼 그래갖고 실제로 일본 같은 경우에 작년부터 시작해서 그 온라인상에서 괴롭힘을 당해서 자살하는 케이스가 되게 굉장히 늘어났대요. 아, 우리나라도 큰일이네. 사실은 우리나라도 이 카카오톡이나 이런 데에서 괴롭힘을 당하는 예. 눈으로는 안 보이는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사회 문제가 대두된다고 하니까 네. 이런 면에서는 찬성하긴 하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방금 아만드 얘기 나온 대로 어떤 식으로 결과가 도출될지 예. 좀 기대가 돼요. 저는 이게 아직까지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있는데 아망드가 아직까지는 지금. 이런 방식으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는 그렇죠. 근본적인 그치. 문제는 절대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건 오히려 그 이짐의 방법론에 대한 발전을 야기시키는 네. 건데요. 만약에 필터링을 하잖아요, 욕설을. 네. 그럼 범죄를 막기 위해서 시스템을 도입했는데 다른 오해하는 방안이 더 생기는 거지. 대단한 범죄 방식이 생기기 그렇지.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더 잘못된 기분만 방법이죠. 나빠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요. 그런 게 있어요. 그 DC 인사이드에서 욕을 하시는 분들은 네. 욕 사이에 1을 넣어요. 숫자 1을. 피하려고. 개 1, 색 1, 띠야 뭐 이렇게 쓰고 네. 롤 하시는 분들은 그게 막혀요. 숫자로 하면. 롤이 리그 오브 알아, 레전- 그걸 또, 일을.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그 게임을 하시는 분들은 네네네. 그게 숫자 낀 걸 알아서 숫자 띄고 대화를 읽어보나 보네. 그래서 그 골뱅이를 넣어요. 음. 그래서 그게 대화할 때 그게 이 사람이 DC하는 사람인지 롤 하는 리그 사람. 롤 하는 하는 사람인지. 이게 딱 보여. 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기서도 똑같이 유추할 수 있을 그러겠죠. 것 같아요. 예. 사실은 뭐 그런 단어들까지도 서버에 넣으면 되겠지만은 그게 정말 1차원적인 도입 방법이고 멍청한 네. 방법이죠. 뭐 이 이후에 한 지금 이제 그래서 이쪽 프로젝트는 이번 학기 처음 시작부터 이 학년이 종료될 때까지 네. 이걸 진행을 해본다고 하는데 방학 때는 케어가 안 되는 거야? 방학 때 케어 안 되겠지. 그래서 이게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저는 개인적으로 좀 기대가 돼요. 저도 기대가 많이 오히려 되는데요. 이것 때문에 우발적인 더 막금 아망드 얘기한 대로 부작용이 더 좀. 부작용이 생길 것 같다는 생각도 들지만 네. 네. 근데 제 입장에서는 아까 말한 대로 누군가한테 알리지 못하는 거를
반자동적으로 알려준다는 거는 저는 동의하는 편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효과 네. 분명히 있겠죠. 뭐 그때도 봅시다. 네. 발전했습니다. 발전이네요. 네. 오늘 중에 아마 가장 큰 발전이 아닌가. 일본 힘내십시오. 네, 사람들이 죽어나가는데 이런 거라도 해야지. 간발의 치바현. 네. 치바현이 시골이죠? 큰데 아닙니까? 치바현이니까 크겠죠. 그러지. 네.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 발전은 네. 이제 일본 치바현 카시와시에서 네. 학교 5개, 중학교 5개를 선택을 해놓고 예. 이제 학부모와 신입생 대상으로 이런 그 학생의 핸드폰을 감시해서 따돌림이나 이런 것들을 방지해주는 프로그램을 시작했다라는 네. 소식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좋은 발전이네요. 네 인권을 보장해 주십시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아니 다음 주에 다음 주에 뵙면 안 되지. 목요일 날 목요일 날 봐야죠. 뵙겠습니다. 네.